자, 호주 관련 커뮤니티에 떠도는 소문 중 하나가 호주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호주 정부에서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영주권을 준다. 뭐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올린 호주 로또에 관련된 그 영상 댓글에도 보면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호주 로또 1등에 당첨되면 호주 정부에서 영주권을 주나요? 그런 소문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는 호주법 상식으로는 로또를 맞았을 때 영주권을 주겠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실제로 로또를 맞아서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람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 낭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로또를 맞으면 뭐 상당한 재력이 생기게 되니까 그렇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정부가 지정하는 채권의 150만 불 정도 4년간 예치하면 네. 투자자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아, 그걸 저희는 투자 이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호주에 잘 나가는 회사를 구입할 수도 있으니까 네. 회사 구입해서 비즈니스 온으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돈이 있으니까 적절한 비자를 선택해서 하면 거의 10중 8구 비자를 받을 수 있겠죠. 로또 맞았다고 영주권 준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는 로또 1등이 당첨되더라도 한국처럼 세금을 물리지 않고 그 전액을 다 그 사람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호주로 오신 관광객이 로또를 구매해서 만약 1등에 당첨됐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예, 호주에는 알고 계신 대로 불로소득세라는 게 없어요. 네. 한국에는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면 불로소득세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호주에서 받은 당첨금을 본인한테 다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네. 아마 한국 국세청에서는 불로소득세를 부과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액의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는데 돈의 출처가 뭔지를 밝혀야 되는데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겠죠. 예. 호주에서 복권 당첨됐다 하면 불로소득세를 한국에서 맞는 거죠. 네. 참고로 얼마 전 그 퍼스에서 스리랑카에서 온 임시 거주자가 네. 로또랜드라는 곳에서 50%치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연속해서 플레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1회하고 2회는 당첨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3회째 추첨 들어가기 이전에 직전에 로또랜드 규정에 따라서 적세국가 출신으로서 로또랜드를 살 수 없는 무자격자에 해당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세 번째 로또를 추첨 직전에 취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첨 결과를 보니까 200만 불 상당에 당첨된 거예요. 200만 불요? 와, 대박. 그러니까 예. 만약에 취소만 안 됐으면 네. 200만 불 상당의 이 돈을 당첨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스리랑카인이 그것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죠. 아우,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거는. 예, 당연히 해야죠. 소송을. 예. 근데 졌어요. 결과는 아쉽게도. 아, 그 스리랑카 국가가 적색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로또를 구매할 수 있는. 로또를 구매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적색 국가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호주에서 로또 구입해서 당첨되는 거 뭐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최근 네.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네. 제거를 하니까 그렇죠. 배제를 하고. 일본 가서 복권 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정확하게 제가 일본이랑 한국 그 법률은 잘 모르지만 요새 그런 뉴스가 많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은 호주의 레드 리스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여행객도 호주 로또를 구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알아두시고요. 그것도 있지 않나요? 호주에서 돈 금액을 많이 들고 갈 때 호주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이 돈이 자기 돈이라고 증명을 하면 호주 내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것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 제한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저는 비행기를 탈 때 티켓에 10,000불 이상 들고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물어본 제한 거였거든요. 있는가? 한국에서는 외환관리법이 있어서 외화 유출에 정당한 근거가 없이 돈을 가지고 나가면 네. 문제가 되지만, 호주에서는 현금 10,000불 이상 가지고 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 외에는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데는 제약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기 돈 이체하는 것은.
그러면 뭐 상상이긴 하지만 호주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 돈을 가지고 호주 영주권을 딸지 아니면 한국에 정부에 돈을 좀 내고 그걸 가져갈지 그런 거에 대한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네. 한국에 가져와서 불로소득세를 내려고 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잘 있을까요? 한국 사람 중에? 뭐 이제 한국은 돈만 많으면 뭐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조국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호주 삶이 뭐 심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로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네. 2013년도에 한국 뉴스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친구 4명이 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네. 한 사람이 로또를 몇 장을 사가지고 나누어 줬어요. 그 중에 친구가 로또를 받으면서 내가 당첨되면 나한테 2억 원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 약속한 친구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로또 당첨되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래서 2억 원은 주지 않고 8천만 원만 줬는데 네. 로또 복권을 사준 사람 입장에서는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거는 뭐 계약서가 아니고 구두로 합의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예, 네. 그렇죠. 물론 뭐 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이건 뭐 구두 계약이니까 효력이 없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 네. 이 복권은 내 거니까 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네. 법원에서는 무드로 한 계약도 계약인이 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2억 원을 줬어요. 이거는 한국 법원의 판례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이 호주에서 일어났다면 한국과 마찬가지로 문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할 수 있나요? 한국하고 호주하고 계약법상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한국은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수락만 하면 네.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내가 2억 원을 줄게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으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네. 한국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린 것이죠. 이게 호주에서 그렇다면 조금 달리 싸워야 될 겁니다. 법적으로. 호주는 사실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약속과 수락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게 상응한 대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복권을 사준 사람이 네. 호주 법원에서 소송해서 이기려면 그냥 막연히 네가 약속했기 때문에 줘라고 하면 줘요. 호주 법원에서. 호주 법원에서 이기려고 하면 내가 복권을 사준 대가로 네. 당첨금에 2억 원을 주기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계약 조건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복권이 아니고 그 약속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아, 그 약속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주장을 해야지 호주 법원에서는 그게 승소할 확률이 있는 거네요. 네. 계약에 대한 대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문 계약서에 보시면 1불짜리 계약도 많이 봤을 거예요. 단돈 1불에 대한 대가로 이런 약속을 한다. 뭐. 네. 근데 사실 1불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랬을까 아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네. 이제 대가라는 그 조항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아, 그게 지금 호주랑 영국 법이 좀 비슷하잖아요. 영국 축구 이적 시장 같은 거 보면 정말 삼류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적을 할 때 1불짜리 계약서 뭐 이런 걸 쓰거든요. 그렇죠. 아, 그게 그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약법상 대가가 따라야 되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예. 대가 없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거든. 저는 1불짜리 계약서다 해가지고 그 선수를 놀리거나 뭐 가치를 이제 떨어뜨리는 뭐 그런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계약을 법적으로 구속시키기 위해서. 네. 그러면 로또에 관련된 뭐 또 다른 사례나 뭐 판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겠어요? 한국과 호주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네. 한국에 일남 일녀를 두고 살았던 부부가 있어요. 네. 이 남자가 사업을 하다가 다 말아먹고 비통함에 빠져서 날마다 술과 담배에 있다가 도박에 빠졌어요. 아유, 도박까지. 근데 네. 부인이 이제 뭐 당연히 남편이 뭐 심리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라고 도박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놔뒀죠. 네. 이 남자가 사슬 도박판에 그 심부름 하나 애를 시켜서 복권을 10장을 사오라고 했죠. 어느 날. 네. 그리고 그 복권을 같이 도박하던 4명이죠. 자기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복권 10장을 각자 하나씩 나누어 가졌던 거죠. 네. 그렇게 하고 1등에 당첨되면 누구와 당첨되든지 나누자. 이렇게 하면서 한 장씩을 준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등에 당첨돼서 60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세금을 빼고 15억 원이 이제 이 사람 몫이 되는 거죠. 아, 진짜로 금액을 나눴네요. 그분들은. 아니요. 나눈 것이 아니고 15억 원에 해당되는 몫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준 거죠. 아, 안 준 거고. 예. 안 주니까 소송을 당연히 또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소송하는 중에 자기 부인 김 씨하고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이혼을 하게 돼요. 아.
근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고 다 했는데 네. 이 복권 15억 원은 아직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렇죠.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재산 분할할 당시에는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일어나면 그때 분할하는 걸로 하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서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해서 각자 살고 있는 중에 네. 법원 판결이 나와서 15억 원을 받게 됐죠. 15억 원을 부인이랑 이제 나누어야 되는데 마음이 변해서 15억 원을 신탁계좌에 넣고 부인한테 이것은 부부간 공동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안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가정법원에다가 그 15억 원은 재산 분할할 때 나누려 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야 된다 소송을 했는데 가정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그 판결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호주 사건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자고. 아, 비슷한 사건 비슷한 있나요? 사건이 네. 호주에서도 이제 엘포드 부부가 있었는데 신랑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네. 복권 당첨된 금액을 통장에다가 넣어둔 거죠. 복권 당첨금이 한 15억 원인가 이렇게 돼요.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넣어둔 거죠. 남편 계좌로.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다. 네. 이혼할 때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어서 별도의 계좌로 넣어뒀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돈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복권 당첨금이 들어있는 그 계좌도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 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거죠. 네. 자, 이런 경우에 한국하고 사건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 네. 결론적으로 한국과 호주 가정법원에서 둘 다 남편의 손을 들어줬어요. 판결의 그 내용을 보면 네. 같은 판결인 것 같지만 네. 조금 달라요. 한국의 사건에서는 남편의 복권은 부부 간에 공동으로 재산 증식에 기여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남편의 행운에 의해서 획득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인은 절반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남편 손을 들어줬고요. 아, 그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이제 판단한 거네요. 그렇죠. 호주 법원 같은 경우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네.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별개의 통장에 넣어둔 사실과 네. 경제적 생활을 했을 때 남편 계좌 따로 여자 계좌 따로 이렇게 각자 살림을 살았던 거죠. 아, 공동 계좌를 쓴 게 아니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각자 이제 개인 예. 자기 명의로 네. 그렇게 해서 부부 생활을 했던 거죠. 비록 몸은 부부 생활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각자 딴 주문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자, 이런 사유 때문에 호주에서는 남편 손을 들어줬던 거죠. 남편이 복권이 들어간 그 계좌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 금액도 그 안에 들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아. 만약에 네. 호주에서 그 부부가 공동 계좌에서 돈을 나누어 쓰고 네. 뭐 이런 사실이 있다 하면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 한국과 호주 법원 판례가 비슷하긴 한데 그 이유도 완벽하게 틀리네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네. 이 사건 이후에 한국 남편이 복권 전액을 이제 상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네. 편안하게 살다가 불행히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한테는 부모도 없고 미성년자 자식이 둘이 있는데 어머니가 관리를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돌아가는 남편의 전 재산, 상속 재산이 네. 결국 어머니한테로 가게 된 거죠. 아,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어머니한테 간 거네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5억 원까지 네. 어머니한테로 간 거죠. 자식들한테 가야 되니까. 아, 그래서 참 인생 무상입니다. 예, 진짜 뭐 부질없네요. 사람 목숨이 사라지면 뭐 돈 같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호주에 계시는 윤수용 변호사님을 모시고 호주 로또 1등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로또 1등 되었을 때 법정 사례 같은 것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 뭐 재밌는 의혹이 있으면 사실적으로 풀어서 또 밝히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변호사님과 함께 재밌는 사건이나 뭐 사례가 있으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니까요. 혹시나 저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법원 사례나 뭐 그런 사건 중에서 분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댓글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